구장훈 차장님. 네. 이게 지금 600여 개라고 하면 1차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네. 이게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방향이 바뀔 때를 기다렸다가 개수를 늘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합참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정도가 되면 북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북한이 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우리 군 당국의 예고대로 600여 개의 풍선을 날려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의 방향이 일관되게 흐르진 않거든요. 때로는 북풍이 불고 또 여름이 되면 이제 남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동풍,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겨울에는 뭐 북풍 한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내려오는데 북한 측으로서는 이왕 날려보내는 이 풍선이 남한 전역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북풍이 부는 이 시점을 택해서 뭐 6월 1일 어제 밤부터 이 많은 풍선을 지금 날려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조한범 위원님 모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여 개 파악된 것만 600여 개인데요. 더 날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저렇게 계속 못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풍선은 확인된 것보다 예. 확인되지 않은 게 몇 배 더 많아요. 이제 주로 북한에서 자체 떨어지거나 DMZ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상당수가 산악 지역에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600개면 아마 최소한 2,000개 내외를 보냈을 겁니다. 2,000개 대회를 그렇죠. 보낸 것 중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 600개 정도 될 그러니까 것이다. 아마 산악 지역에 많이 떨어져요. 예. 우리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도 도시보다는 산악 지역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보다는 지금 바람이 지난번 28일 날 보냈을 때는 뭐 거의 우리 남쪽 끝까지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기류가 아마 수도권 쪽에서 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쪽에 집중된 것 같고 민간 단체 기록 중에 제일 많이 간 게 1,000km쯤 갔어요. 만주까지. 1000km? 예, 만주까지 간 게 있어요. 만주까지요? 왜냐하면 GPS를 장착을 하면 예. 이 풍선이 가는 그 위치가 계속 옵니다. 어.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면 만주까지 갑니다. 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요. 지난 29일 담화에서 우리가 성의의 선물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주워 담아야 된다. 계속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비춰 볼 때 북한이 이런 행동을 왜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전단 때문에 2020년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선도 폭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단은 북한 체제에 가장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전단. 예, 특히 이제 그렇다고 뭐 비난하는 게 들어있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계도가 있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 고영이는 북한에서 제일 급한 천시 받거든요. 선대 예. 받거든요. 제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외할아버지 고경택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한라산 줄기거든요. 백두혈통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후처에다가 또 북한에서는 무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게도만 보내도 김정은 체제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내니까. 절대 비밀이죠. 혈통.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오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가당착인 게 자기네 집안 가계도를 보냈는데 그걸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 정도로 혐오스러워합니다. 전부.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군도요, 북한이 날려보낸 2차 오물풍선 회수하는 작업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군 측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했고 안전하게 회수하였습니다. 유해 물질은 없지만 낙하물에 의한 피해와 혹시 모를 유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 안내한 대로 따라주시고 의심 물질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와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게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풍선에 오물만, 쓰레기만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화학 물질이 있을지 앞으로 뭘 담아서 더 보낼지를 모르잖아요. 이건 테러 아닌가요? 걱정은 해야 되지만 그러면 전쟁입니다. 예. 그건 생화학 공격이기 때문에 그건 전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금지하는 게 생화학 테러거든요. 그럼 저것도 테러 아니에요? 저건 이제 생물학적 테러죠. 비위생적이니까. 그러나 저기에 자세히 보면요. 북한도 신경을 좀 썼어요. 네. 이 무거운 물체는 안 들어 있습니다. 낙하함이 인명살상이 되니까 주로 이제 가벼운 물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건전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생화학을 이용을 한다.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
지금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풍선을 열어봐야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북한이 위험한 물질을 풍선에 넣어서 보냈고 우리가 그게 터진 다음에 알았다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서야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수거를 하면 이제 내용물 다 조사합니다. 아, 터지지 않은 상태로? 예, 터지지 않게 다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쟁 행위예요. 그러면 바로 교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점을 미사일로 타격하거나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네. 그거는 바로 교전 행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예. 구자훈 소장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이 지금 오물풍선을 뭐 직접 격추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격추를 하다 보면 DMZ 상공으로 우리가 쏜 총탄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북한도 맞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제 교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풍선 자체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낙하한 이후에 수거를 해서 지금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 북한이 보낸 그 풍선 이 전단과 이번 이 오염 풍선이 좀 다른 점은요. 과거에는 북한이 보낼 때 거기에 전단지를 같이 끼워서 보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 괴뢰 정부 무슨 누구 정부를 뭐 이렇게 규탄한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예. 그러니까 김정은조차도 미 제국주의자를 만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그 내용에 좀 그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모없는 뭐 담배꽁초라든지 이 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오물풍선이요. 지금도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나 길 지나가시다가 피해를 시민들이 입을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 오물풍선 때문에 뭐 집이 부서진다거나 어떤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네, 현재로서는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재난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말하는 재난이라는 게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어떤 대물이나 대인적 손해가 있을 때 바로 이 보험 상품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군에서도 관련된 오물풍선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피해 보상까지가 뭐 군의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따라서 이럴 때 만약에 국민들께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손해를 보게 됐을 때 마땅히 지자체에서 보상해줄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요. 개인이 어떤 보험을 가입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품으로 지금은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피해 또는 시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제는 뭐 천재지변뿐 아니라 북한에서 날아오는 쓰레기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위원님,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 오물 쓰레기 투척에 대한 군의 매뉴얼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거든요. 예. 지금 GPS 교란도 그렇고 만일에 지금 저게 내려왔을 때 격추를 시킨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낙탄이 돼요. 탄이 떨어지면은 민가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북쪽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저게 온다고 그래서 지금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바로 이제 맞대응. 과거에는 이제 저쪽에서 보내면 우리도 하거든요. 심리전으로. 근데 지금 심리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대응 매뉴얼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심리전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즉각 대응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북한 정권 차원의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담화를 냈을 때 분명히 앞으로 예. 또 보내면 우리도 몇십 배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민간단체가 그동안 안 보냈거든요. 며칠 동안 바람이 안 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보다 두세 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제 신원식 장관 발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아주 비열한 저급한 정권으로 이제 낙인을 찍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감정적 대응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쓰레기 이제 언제 날아올지 그러면 불안해요. 이제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면적인 심리전 대응을 고민해야죠.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게 확성기 방송이고, 예.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대규모로 전단을 보내면 북한 체 자체가 흔들려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민간 단체가 보내지만 북한은 지금 인민군 정찰 천국이 지휘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예. 원래 전방 테러는 정찰 천국이 지휘합니다. 그럼 우리 군도 체계적인 심리전을 전개하게 되면은 북한이 훨씬 불리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두고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갈지, 더 나가면 이제 우리 정부는 테러가 없어요. 예. 그럼 심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좀 두고 봐야죠.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의 저런 오염풍선 이 도발이 계속된다라면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유지가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 초코 과자 아닙니까? 네. 만약에 뭐 우리가 전단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초코 과자를 매달아서 보낼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지만 예. 우리가 지금 그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 자체가 뭐 치졸하다, 뭐 저급하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한범 위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